청취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밤부엉이의 무서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할 때입니다. 당시는 무더운 여름이었고 아직 짬이 차지 않은 일병이라 매일 스트레스 받으며 군 생활을 할 때였죠. 장마야, 빨리 오거라. 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역시나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비가 오면 하는 일이 줄어드니 좋았습니다. 근데 멈출 생각 없이 계속 오는 장맛비,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마을의 홍수가 아주 심하게 났습니다. 하늘이 하는 일이라 어찌 막을 수도 없고 집 떠내려가고 사람들도 실종되고 가축이니 차들이니 전부 떠내려간 판국에 사람이 살아남는 게 신기할 정도였죠. 홍수가 심하게 나고 비가 그쳤습니다. 마을을 복구해야 하기 때문에 관할 소방서에서 구조대가 파견 나오고 우리 부대에서도 대민 지원을 나가 일손을 도왔습니다. 복구 작업은 둘째 치더라도 제일 급한 건 없어진 사람들, 즉 실종자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땅인지 강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물바다가 돼 있어서 보트를 타고 몇 명씩 팀을 만들어 실종자를 찾으러 다녔죠. 저는 박병장과 2인 1조가 되어서 보트를 타고 별 생각 없이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수색 작업은 계속 진행됐고 4일째 되는 날 똑같은 코스로 수색 작업을 했습니다. 동네가 매우 시골이라 잡초들이 많아서 헤쳐가면서 작업을 했죠. 그런데 그때 잡초라고 하기에는 너무 검은 덤불 같은 게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보트를 멈추고 점점 가까이 가봤는데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사람 머리카락 같았거든요. 가까이 갈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전 물에 빠져 죽은 시체를 본 적도 없고 그냥 일반 시체도 본 적이 없어서 제가 판단할 수가 없겠다 싶어서 박병장에게 말했습니다. 박병장님, 왜? 제가 지금 시체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진짜? 아, 어딘데? 제가 그 위치로 노를 저어 보여주자 박병장은 잠시 당황하더니 말을 안 하고 고민에 빠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후 박병장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야, 저거 시체 아니다. 가자. 제가 보기에는 시체가 확실합니다. 검은 잡초는 없지 않습니까? 네가 뭘 알아? 아니니까 그냥 가자고. 그래도 한번 건져보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하냐. 내가 안다고. 그냥 가자. 그래도 그냥 건져나 보는 게. 야, 이 개새끼야. 내가 가자면 가는 거야. 어디서 X만한 새끼가 말대꾸해. 박병장은 갑자기 저에게 큰 소리로 욕을 퍼부었죠. 저는 그냥 건져나 보자는 얘긴데 아니라고 우기면서 갑자기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허나 전 일병이었기에 뭔 힘이 있었겠습니까? 고참이 까라면 까야죠. 그래서 노를 저으며 수색 작업을 끝내려고 하는데 박병장이 말을 하더군요. 미안하다. 욕해서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고 정 찝찝하면 저기 소방관들에게 확인해달라고 해. 평소 괴롭히는 데 타고난 박병장인데 욕한 걸로 미안하다고 말하니 좀 이상했습니다. 당황한 것인지 겁먹은 것인지 표정도 좀 애매했고 못 볼 걸 본 사람 마냥 표정이 굳은 채로 있었습니다. 박병장이 담배 한 대 피고 가자고 해서 근처에 있던 소방관들과 모여서 담배를 피는데 제가 아까 본 검은 잡초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한 소방관이 위치가 대충 어디냐고 물었고 전 위치를 말해줬습니다. 소방관은 그쪽으로 수색을 해보겠다고 말한 뒤 우리는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다음날 아침부터 수색 작업에 나섰는데 소방관들의 분위기가 좀 심각해 보였습니다. 저도 끼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망치로 한 대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어제 소방관 한 명이 수색 작업 중 실종됐고 저도 소방관분들 얼굴은 다 알아서 물어보니 저에게 그 검은 형체의 위치를 물어보던 그 소방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어제까지 담배를 같이 폈는데 실종됐다니 실감이 나지 않았죠. 물난리가 난 현장에서는 말이 실종이지 보통 죽었다고 판단한답니다. 그런데 박병장 안색이 창백해서 제가 박병장님, 어디 아프십니까? 라고 물어보니 갑자기 저를 끌고 사람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박병장님? 안색이 장난 아닙니다. 야, 너 어제 그거 사람 시체 확실했냐? 아, 그거 말씀이십니까? 그 시체 얼굴 봤냐고. 못 봤습니다. 머리카락 같은 것만 봤습니다. 그치? 얼굴은 안 보이고 머리만 보였지? 네, 그렇습니다.
근데 박 병장님이 시체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박 병장은 몇 분간 생각만 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집에 무속 관련된 분들이 좀 있거든? 우리 고모가 무당이고 그래서 우리 집 굿도 많이 하고 그런데 고등학교 때 우리 집 밥강에 사람이 자꾸 죽어서 고모가 구슬한 적이 있어. 그런데 굿이 끝나고 고모가 나한테 말해줬던 게 있는데 말이야. 뭡니까 그게? 혹시라도 앞으로 강이나 개울에서 놀 때 사람 시체를 보면 절대 건들지 말라고. 절대 건들지 않으면 시체를 어떻게 꺼냅니까? 그러니까 시체가 어떻게 죽어있나 먼저 보라고 했거든. 사람 시체는 물속에서 절대 곧게 서질 않아. 일자로 서 있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사람 시체는 얼굴이 보일 정도는 비틀어져 있거나 옆으로 떠 있거나 그래야 돼. 근데 네가 본 건 머리카락만 보였다며? 예, 그렇습니다. 머리카락만 떠 있었습니다. 그럼 그건 뭡니까? 물귀신이야. 사람 시체는 그럴 수가 없어. 물귀신은 지상에서 죽은 귀신과 달리 하늘로 못 올라가. 사람들이 물귀신 작전이라고 하잖냐. 그 말 그대로야. 자기 자리를 채워놔야 올라갈 수 있다고 하더라. 그 순간 전 얼어버렸습니다. 그때야 알았습니다. 박 병장은 그 상황에 물귀신인 줄 알고 있었고 절대로 건들면 안 된다는 것도 말이죠. 그래서 못 건들게 하려고 저에게 욕하고 화내면서까지 못 건들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병장도 실제로 본 건 처음이라 저한테 바로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시체 위치를 물어본 소방관이 어제 수색 작업 중 실종됐다는 소리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물도 다 말랐습니다. 부서진 집들만 빼고 마을은 모습을 되찾았는데 여전히 그 소방관만 실종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박 병장이 제대를 하고 저도 제대를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그곳은 익사사고가 빈번하게 났습니다. 물론 실종이고요. 아직도 여름이 되면 그 일이 생각나곤 합니다. 이번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